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산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해의 애군을 날리고 복을 부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상권인 남포동 일대와 서면도 침체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타격을 입은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0일 부산 전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금정산 산성로와 북부, 만덕 고갯길 등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음력 1월 15일 정원 대보름 날이면 달이 떠오를 때 나무나 짚으로 만든 원추형의 달집에 불을 질러 주위를 밝힙니다. 달집 태우기라고도 하는데요. 불꽃이 타오르면 달집 주위를 함께 돌며 한 해의 애군을 날리고 복을 부르는 의미인데요.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 달집 태우기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달맞이 온천축제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달님에게 저마다의 소원을 빌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축제 현장에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지만 달집에 넣을 소망 기원문을 쓰기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마음에 담아온 소원을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 소나무와 볏짚 등으로 쌓아 올린 초대형 달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달님에게 소원 성취를 바라며 달집과 함께 태울 소망 기원문을 넣어두기 위해서입니다. 달집 앞에는 재래상도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한 해 애군을 맞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가족들 다 막 건강하게 해주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많습니다, 소원이. 근데 막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빌었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손자 올 고3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수건도 하려고 했습니다. 해운대는 통일신라 진성여왕이 해운대 온천욕으로 피부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인 만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왕족들이 아주 해운대 온천에 많이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해운대 온천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 또 해운대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 올 한 해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마음으로 달집을 태우며 불꽃과 연기로 애군을 날려보내고 소원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찾은 시민들.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즐기며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역 자영업자의 어려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을지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산의 명소 상권마저 잠식한 침체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시장.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라면 한 번은 찾는 명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옛날에는 뭐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이 정도지. 외국인도 많이 찾아오고. 하지만 연말입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지만 지나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11시쯤 다 돼가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으려고 막 와서 다녀요.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이 다녔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관광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예 지금 없잖아요. 코로나 이전 비수기 겨울철 평일에도 테이블의 절반은 손님으로 찼다는 상인들. 불경기가 오래 가다 보니 상인들은 영업시간마저 줄였습니다. 손님이 안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업시간을 단축 아닌 본의 아니게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요즘은 한 7시에서 8시 사이 되면 거의 퇴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 비상계엄 선포 파동이라는 삼갑 파도가 덮치며 상황은 심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주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타격이 커진 겁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7만 8천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부산의 다른 명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젊음의 거리로 이름난 서면. 이곳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지하상가였습니다. 상인들이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들어왔다는 곳이지만 지금은 곳곳에 점포정리 문구와 빈 가게가 즐비합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도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돈을 안 쓰고요. 일단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겹친 데 겹쳐가지고 지금 다 힘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직원을 못 쓰다 보니까 1인 체제로 일을 하니까 혼자 풀로 12시간씩. 이곳 주 고객은 젊은 유동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청년 인구가 감소한 데다 지상에 BRT가 생기며 지하를 찾는 발걸음은 더 줄었습니다. 여기 나오셔도 저기 하루에 뭐 매상을 하나라도 올리고 가는 점포가 좀 극히 드물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점포도 안 나가요. 유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입찰 가격이 자꾸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어려움은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코로나 전 0이던 공실률은 지금은 8.16%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 임대료도 떨어져 가장 몫이 좋다는 가게 임대료도 코로나 전보다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층 점주가 많은 서면 지하상가,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상권 특색에 맞는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있는 저기 점포주들은 거의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전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불황의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부산 상인들의 힘든 하루살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장숙입니다. 12일 새벽 부산 고지대 지역에 눈이 내려 한때 금정산 산성로 금정에서 북부, 만덕고갯길 동래에서 북부, 사상구 엄국남로, 북구 한박봉로 총 4곳이 교통 통제되고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부산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시간당 5mm 비가 내렸으며 일부 고지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부산 북구에는 0.2cm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날 오전 5시 사상구 엄궁동과 북구 구포동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2분 해운대구 반송동에서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북구 화명동과 기장군 정관읍에서는 얼어붙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시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11일 부산 지역 교육계 원로 300여 명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부산교육계 원로들은 교육은 100년 대계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석준 후보가 8년간 부산 교육을 이끈 경험으로 리더십이 검증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 행정 등을 안정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 선거 캠프는 이번 지지 선언에는 천정국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유초, 중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춘과 함께 찾아온 한파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수지나 하천 등의 빙판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하천에서 초등학생 4명이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지만 결국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앞선 13일에도 대구의 한 저수지 빙판에서 중학생 6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날에 일어났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렸던 한파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빙판 위에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비치고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낮에는 두께가 얇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빙판 한가운데는 얼음 두께가 더 얇고 하천은 물이 흐르며 얼음이 속에서부터 녹아 쉽게 부서집니다. 해빙기에는 비탈면이나 공사장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얼어붙으면 부피가 커지는데 땅속에서 얼음이 녹으면 그만큼 비는 공간이 생기며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등의 무너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빙판 위에는 절대 가지 마시고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지보다 기온이 낮은 산지는 봄에도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만큼 낙석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산행 중에는 바위와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생활 악취 조사 결과 악취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광안역과 서면,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등 8개 지역에 하수관로를 준설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침수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수관로 준설을 진행했지만 악취가 발생한 지역도 준설 대상지에 포함한 것입니다.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활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덕천천과 대리천 하류지점과 서면 광안역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 해리단길 하수관로 등에서 복합 악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는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에 들어가 비닐봉지를 씌운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30대 A씨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기장군 한 은행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은행 고객과 직원에게 제압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부산에 자리 잡고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도 안 돼 5년간 무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8살 아들의 장난감 물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거제시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6명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권태민 전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정연송 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천종환 호진산업 대표이사 등 총 6명입니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후보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거친 뒤 후보자 경선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해시가 오는 5월 10일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995년 5월 10일 시군 통합을 이룬 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자료를 수집한 뒤 오는 5월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시작해 1월 말 기준 5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는 오는 3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